네, 이제 장 시작하기 45분여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미리 세워봐야겠죠. 오늘은 김영철 위즈 인베스트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코스피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또 상승할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또 눈이 다시 한 번 더 쏠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다음 카카오까지 1위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시장 상황이 어떤지 일단 코스닥 중심으로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셀트리온부터 이제 뭐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요.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좀 의미 있게 어제 이제 코스닥 시총 1위를 다시 재탈환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아마 이 앞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릴 때 시총 10개 종목 내에 컨텐츠나 아니면 반도체 그리고 뭐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뭐 미용 관련 이런 여러 업종들이 상당히 실적이 나타나면서 지수를 끌고 간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거래소 거래를 할 때 삼성전자, 현대차 시총 상위 종목들 보는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수 움직임과 같이 업종 트렌드를 같이 보기 위해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셀트리온이 그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한 것뿐만 아니라 이 10개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한 3개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메디톡스 원래 있었던 거에 이제 내추럴 엔도텍 사실 뭐 유망주로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시총 9위까지 이제 올라오는 흐름 자체가 사실 뭐 바이오 제약 쪽이 역시 이제 주도 업종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 이거는 이제 뭐 트렌드로 좀 굳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뭐 시총 10위 내에 이게 3개 들어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래소 그 의약품 업종이랑 그다음에 코스닥 제약 업종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그러니까 업종 차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뭐 대형주 같은 경우가 대형 제약사들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에서는 R&D 투자 성과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저성장이랑 그다음에 고령화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형 제약사 중에서 관심 종목으로 좀 볼만한 거는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사실 이제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멘텀 그러니까 글로벌이랑 신약인데 뭐 한미약품이랑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좀 같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가와 환율 등 대외적인 변수들이 업종별로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또 종목별로도 다르게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네,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저는 여전히 반등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시장도 보시면 솔직히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 버틴 거 제외하면 정유, 화학, 뭐 조선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또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과연 좋은 것인가 지수는 보합이었지만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종목 압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여전히 불타오르는 게 중국 소비 관련주, 바이오주, 제약주, 게임주, IoT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이들 종목 내에서 순환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저평가에 있는 뭐 종목군들의 장기 매수 관점에는 뭐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의 전략의 핵심은 종목 압축, 유연한 대응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또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또 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 중심으로 검찰 조사가 포스코까지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그룹주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 불안해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러한 이슈들 과거에 이제 뭐 정권 교체기나 아니면은 포스코 CEO 교체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왔고 사실 그때마다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뭐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무리한 M&A 뭐 최근에 뭐 뉴스를 통해서 워낙 많이 이제 뭐 이슈가 됐을 텐데 M&A가 뭐 한 31개에서 70개 정도로 한 40개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승자의 저주도 아니고 시너지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너무 많이 사들였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기업 측에서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체력을 소모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지주 최고에 있는 포스코 자체가 업황부진에 계속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련 업종이나 아니면 종목들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한 이슈로 인한 악재라면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위원님은 어떤가요? 네. 저는 뭐 단기적으로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수사 강도라든지 아니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포스코의 펀더멘탈 자체를 뒤흔드는 거냐? 여기엔 동의할 수 없고요. 이 업종 자체 그리고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을 좌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전략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좀 여기다 써야 되는 것 같고요. 장기 관점에서 포스코는 뭐 그냥 뭐 모아나가는 것 외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한 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들 종목은 뭐 추가적인 급락을 한다면 뭐 트레이딩 정도의 의견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이번 주 전략 함께 오늘장 특히나 어떻게 시작할지 궁금합니다. 전략 제시해 주시죠. 일단 뭐 사실 지금 최근 시장 뭐 어제 그제 이제 뭐 거래대금도 좀 줄어들고 관망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FMC 뭐 페이션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문구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미팅 바이 미팅, 그러니까 계속 미팅할 때마다 지표들을 보면서 살펴보겠다, 이러한 뭐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성명서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고, 옐런 의장 같은 경우가 사실 뭐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하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지수 입장에서 보면은 지수보다는 업종, 종목 앞서도 이제 말씀해주지만 그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그 유가 하락 수혜주, 사실 뭐 이 앞전에도 유가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공주, 그러니까 뭐 정유화 트레이딩보다는 오히려 이제 항공주나 해운주 이쪽으로 좀 포커싱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환율 상승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랑 현대차 빼고는 딱히 뭐 매매할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45만 원, 155만 원 트레이딩 전략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도 16만 원, 18만 원.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도 어제 강했는데 아모레퍼시픽 투자 지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덕신하우징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건축용 자재 플레이테크에서 이제 국내 MS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건물 자체에서 한 90%가 이 플레이테크를 사용을 하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강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베트남 쪽으로도 공장을 신축을 해서 그쪽에 이제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 그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뭐 납품을 할 그럴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FOMC 회의라는 산을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 방향 재탐색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가질 종목은 덕신하우징입니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